시원하다. He's got it. I've got it. ได้แล้ว เราได้แล้ว They got it. They got it. I got it.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은 종합적인 암호화폐 업계 뉴스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차트적인 관점에 관해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CFTC 회장이 이제 이더리움 선물에 관해서 언급을 했는데 2020년 안에 이게 런칭이 될 거다. 그리고 6개월에서 앞으로 지금서부터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이 이더리움 선물 시장이 등장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이 지금 어떻게 보면 횡보를 되게 오랫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점진적인 매수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선물 시장이 등장하면 이더리움 상승하는 어떤 힘을 많이 실어줄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건 뭐 그것도 시간이 이제 지켜볼 일이긴 하지만 어쨌건 저도 이더리움의 만약에 비전을 만약에 믿는다면 코인만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이더리움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 외에 번외로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선물 거래가 등장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보면 비트코인 캐시나 라이트코인 XR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점진적으로 시장에 등장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 누구나가 다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제 언급이 돼서 소개를 드려서 말씀드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보여드리면 비트코인 캐시가 약간의 상승이 있었고 좀 약간 지금 보면 호라이젠이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 코인이 좀 상승폭이 좀 짙었어요. 이게 얘네가 이제 되게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이드 체인하고 벡서 2.0을 발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그게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되게 시세의 진폭이 되게 높았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 장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시세 진폭이 되게 높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코인 개수가 호라이젠 같은 경우는 몇 개 안 돼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제가 봤을 때 펌핑의 주된 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나와 있는 코인을 전부 다 이제 매수해가지고 가지고 있긴 한데 호라이젠도 이제 한 가지 이제 포인트에 들어갔죠. 그래서 약간의 비트코인 개수가 늘어나는데 좀 약간 이번에 기여를 해줬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좀 어느 정도 오르다가 다시 한번 이제 지금 조정 장세에 있는데 이 사람 얘기는 8,000불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이제 8,4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또다시 떨어질 거다. 그때는 8,000불 밑에까지 다시 한번 떨어질 거다. 7,900달러까지 또 떨어질 거다. 그러면서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11월 첫째 주까지는 이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본인만의 패턴 분석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그냥 막 올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유료 텔레그램방 이런 것도 운영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맞는다 틀린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럼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없이 어떤 이 차트를 분석해서 그냥 올리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소개를 드리고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지. 자, 그리고 이거는 에이다인데 에이다 같은 경우 거의 지금 바닥권이 아닐까라고 누군가가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어요. 앞으로 시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에이다나 여기 나와 있는 XRP 같이 지금 보면 거의 그린 컬러가 있는 데가 매수 시점이라고 이 사람이 보는 시점이거든요. 에이다나 XRP 같은 경우. 그래서 참고적으로 에이다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많이 시세가 떨어지는 지금 현재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많은 어떤 유능한 기술자들이 몰려 있는 집단이 에이다이기도 하고 IOHK하고 관련돼 있는 그 찰스 호킨스 그룹하고 관련돼 있는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아니면 호라이젠 이쪽도 다 마찬가지로 기술자들을 저는 스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로 간에 연관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눈여겨보게 됐고 관심을 가지게 됐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바닥권 형성해서 앞으로 상승 추세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에이다하고 XRP에 관해서 이제 이 사람은 언급을 하는 거고. 자, 이건 비트렉스 인터내셔널에서 이번에 트윗을 올렸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월 29일 날 비트렉스 인터내셔널은 문을 닫을 거고 그날 동시에 비트렉스 글로벌이 탄생을 할 거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얘네도 지금 뭔가를 준비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비트렉스도 마찬가지로. 업비트가 비트렉스하고 손을 잡았던 거를 손을 놨듯이 이 10월 29일 날,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다음 달부터 11월 달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대형 거래소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를 저는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렇게 쉽사리 그냥 보면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가 깔린 어떤 그 지역을 버리고 새로운 베이스에 자기네 회사를 옮기고 막 그냥 쉽게 한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는 생각을 하고, 비트메인이 지금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마이닝 채굴 시설을 텍사스에 오픈을 했다. 이 얘기를 아마 이 뉴스를 제가 전해드린 게 아마 작년인가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비트메인이 망할 거다. 비트메인이 어떻게 될 거다. 우지안이 어떻게 될 거다. 그리고 하여튼 안 좋은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죠.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텍사스에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런칭했다 이런 얘기들이 슬슬 들리기 시작하네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채굴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뜻하는 게 뭘까요?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도 아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비트메인이란 존재가 그렇게 많이 무시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사실은 비트코인의 시세 진폭이 있는 것도 사실은 얘네가 주된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네하고 이제 몇몇 개 선물이나 아니면은 자산 운용사들, 그레이스케일이나 피델리티 그런 데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전체적인 시세 장난을 많이 치는 어떤 주된 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채굴 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존에도 중국에서 그랬었고. 어쨌건 그래서 비트메인하고 관련 있는 거는 또 비트코인 캐시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에서 베네핏 나는 거보다 비트코인 캐시에서 수익률이 나는 게 조금 더 많이 중장기적으로는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약간 조심스러운 발언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비트메인에 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아마 조사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 이면에 있는 그림자 세력들을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FED에서 요 근래에 머니 프린팅, 달러 프린팅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금액 자체가 코인 시총 마켓캡보다 더 넘어섰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FED에서 양적 완화를 공식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중 은행에다가 레포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니까 비상 인젝션 주사를 11월 첫째 주까지 주기적으로 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된 게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뉴스들이거든요. 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미국에서 이렇게 돈을 프린팅하고 우리나라가 됐든 일본이 됐든 ECB가 됐든 그런 나라들이 돈을 프린팅해서 GDP, GNP를 어느 정도 유지시키기 위한 조치, 그러니까 임시 방편일 뿐이지 궁극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돈의 값어치가 퇴색될 수밖에 없고 이 시스템의 종말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 FED 세계에서도 아니면 CFTC에 마찬가지로 리브라 코인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전 세계 각국 정부에서도 그런 암호화폐에 관해서 너네 이거 하지마가 아니라 된다 안 된다를 자꾸 지금 그거 갖다 장난을 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급격하게 갑자기 된다 너네 이거 급격하게 2017년도 2018년도 같은 2018년도 초반 같은 그런 시장 상황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뭔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통화 시스템의 종말에 관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인도 시장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인도의 지금 재무부 장관이 리브라 코인에 관해서 신중하게 지금 접근 중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인도 갑자기 왜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인도 별것도 아닌 나라가 왜 여기 갑자기 나왔을까? 이런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인국이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향후 중국 시장 못지않게 되게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나 전 세계적으로 되게 군사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되게 거대하게 성장할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성장 폭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쨌건 제가 아는 바로는 워렌 버핏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알리바바나 아니면 손정희 회장도 마찬가지로 모바일 통신 쪽이나 아니면 IT 업계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핀테크 쪽에
인도 시장에 많은 자금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그들 자금이 뭉쳐져가지고 그것도 각계 개별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쨌건 인도 시장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리브라 코인에 관해서 언급이 계속 나오면서 환기가 되는 거 보니까 결국에는 승인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뉴스에는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근데 이런 뉴스하고 암호화폐 장세하고 거의 커플링 장세로 같이 엮여서 무드를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별개가 아니라 리브라하고 암호화폐 장세가 별개가 아니라 저는 같이 동조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이 뉴스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임 산업하고 이제 관련해서 암호화폐하고 이제 말씀드리는 그 직접적인 얘기가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포트나이트라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아마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포트나이트 게임이 이제 2가 이제 출시가 돼가지고 이제 동양인들 말고 머리 노란 친구들은 되게 좋아하는 게임이거든요. 포트나이트를. 포트나이트에서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만날 수가 있다. 이게 라이나이트 비디오 게임에서 이걸 만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냐면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 쏴라. 그게 간단히 말해서 플레이어는 다른 플레이어를 쏘아서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고 그게 쏘면 내가 만약에 죽으면 비트코인을 잃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실제로 지금 보면 EA 게임사에서도 그 캐시가 등장하는데 거기에다 아직까지 코인을 접목시켜가지고 딱 걸어놓진 않았어요. 그리고 피파4가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B자 마크가 있는데 거기서도 걸어놓진 않았어요. 넥슨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금 보면 게임을 해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저는 생활을 영위하고 앞으로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 있는 지역적인 편차가 있겠지만 어떤 토지 개발이나 어떤 부동산 개발에 관해서 거의 한계 정점에 다 왔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노동자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인구 수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캐피탈적인 관점, 이런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양적 완화를 하든 아니면 뭘 하든 부가적으로 우회적으로 무슨 방법을 쓰든 GDP, GNP를 어느 정도 성장률에 맞춰서 유지시킬 수 있는데 한계에 봉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돈을 풀어서 양적 완화를 해봐야 지금 보면 경제가 유지되는 게 거의 리미티드까지 거의 왔다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산업사회에서는 토지가 있었으면 거길 부동산을 개발하고 인구수도 늘어나서 거기 들어가서 뭐 이런저런 상업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캐피탈이 이루어지고 금융 파이낸스가 이루어지고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경제 개발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무용지물이 돼버린다는 거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한계에 봉착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가 지금 보면 그게 범상용화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짜 매니아나 이런 거에 관해서 좋아하는 얼리 어댑터들이나 이제 사용해보고 그러긴 한데 일반적인 사람들까지 오큘러스 퀘스트를 쓰고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상업활동을 하거나 게임 안에 들어가서 생산활동을 하거나 게임을 해서 거기서 뭐 코인을 얻는다거나 그런 세계가 점진적으로 펼쳐지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세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프라하고 마찬가지로 동조해서 암호화폐 업계도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과도기적인 측면이 기간이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까지는 이것도 여러 가지 것들도 개인의 어떤 망상과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좀 약간 호기심이 많고 상상을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들 이것저것 많이 조사를 해보시고 퍼즐을 맞춰보시면 아마 저랑 비슷한 결론을 아마 다들 내리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암호화폐 투자를 하셨을 거고. 그래서 오늘도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엄청 기쁜 뉴스 그리고 뭐 코인이 오른다 이런 말씀만 맨날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